이게 안동 마스코트입니다. 안동 마스코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직설적인 마스코트예요. 깜짝 놀랐는데 이 이름을 보고 양반. 안동 마스코트 이름이 양반. 아, 이제 볼 때마다 웃겨요. 이게 설정도 있어, 설정. 자, 설정 뭐냐? 소년 시절 홀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서 가난을 이겨내고 안동의 사표로 성공한 인물. 교육과 학문의 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대표함. 안동 문화의 핵심인 유교 정신을 배경으로 함. 안동 문화의 핵심이 유교 정신인데 유교 정신이 뭐냐 이거죠. 그 자매품들도 있어요. 연희 낭자, 뭐 또기, 뭐 어진 할배. 요거 가지고 뭐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유교 정신을 버려야 안동 관광이 산다. 아주 버릴 수는 없겠죠. 유교를 가지고 가되 유교가 아닌 것들도 좀 잘 해줘라 이거죠. 유교 아닌 것들은 다 괴력난신이라고 천대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안동에 있다. 그런 거를 버려야 안동 관광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의 볼거리로 이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유교가 아닌 것들 중에서 키워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1번 여기 오른쪽 위에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나물 같은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셨는데 나물로도 먹습니다. 뭔 나물로 먹느냐? 콩나물로 먹습니다. 콩밭이에요, 콩밭. 안동이 콩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콩.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콩 가지고 콩 관련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콩 박물관 이런 것도 좀 세우고 영주에 콩 박물관이 있긴 해요. 영주 콩 세계 과학관 이런 게 있긴 한데 콩 하면 안동. 왜냐면 실제로 안동에서 콩이 많이 나요. 그래서 콩 축제 해가지고 홍진호 씨도 좀 부르고 콩밭에서 콩까지 막 콩댄스 추고. 제주도 가면은 왜 그 오설록 녹차밭 있어요. 오설록 녹차밭. 그게 멋있잖아요. 요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자, 요거를 콩밭으로 하는 겁니다. 콩밭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콩밭도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인스타 스팟 같은 걸로 좀 만들고 이두부야한테 맡겨서 너른 콩밭에서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을 찍는 그런 스팟으로 만들고 1년에 한 번 콩 축제도 하면서 홍진호 씨를 모셔다 놓고 이제 콩까지만 댄스 축제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대회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콩고기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채식 얼마나 트렌드입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아주 그 적합한 콩고기도 만들 수가 있고 콩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 관광 콘텐츠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교 하면은 관광 콘텐츠가 안 나와요. 유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짤 수가 없어요. 근데 콩 하면은 바로 생각나. 오른쪽 아래 뭐냐면은 엄마 까투리입니다.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옛날에 거의 타요 수준의 대박을 터뜨렸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이게 안동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안동시가 여기에다 냉큼 돈을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은 다 까투리 뭐 상 이런 게 서 있거든요. 지금 까투리 끝물이니까 좀 대대적으로 엄마 까투리 축제, 엄마 까투리 팝업 스토어 이런 거를 좀 크게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닌텐도 팝업 스토어 대박 났잖아요. 아직까지 기운이 조금 남아있을 때만이라도 크게 해서 까투리 한번 써먹어야 된다. 이 까투리가 지금 끝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콘텐츠에 안동은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콘텐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써먹을 수 있는 콘텐츠에 계속 특히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를 쫙 해서 뽑아 먹어야 된다. 그 콘텐츠의 힘을 뽑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부용대, 하회마을, 안동 병산서원이거든요. 요 세 개가. 요 세 개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한 권역으로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요 세 개는 좀 많이 걸어야 되지만 어쨌든 둘레길 걷듯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하회마을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하회마을이 찍혀 있냐는 이게 여기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회마을에 바로 차를 못 대고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하회마을 셔틀버스라는 걸 타서 여기로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요거를 없애야 된다. 요거를 혁파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여기 어디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부용대, 하회마을, 안동 병산서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여기만 돌아다녀도 안동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동이 지금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볼거리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뭉쳐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좀 더 개발을 해줘서 여기만 봐도 안동 다 봤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경상북도청이 요 위에 있어요.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청 옆에 스탠포드 호텔 생긴다니까 요 호텔이랑 경상북도청 묶어서 여기 어떤 숙박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고 여기서 여기 스팟까지의 셔틀버스를 딱 운행하면 된다. 그러면 교통 해결되죠. 숙박 해결되죠. 끝. 그리고 안동의 볼거리로 저는 이런 거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안동에 사실은 불교 콘텐츠 되게 많습니다. 불교 콘텐츠. 불교 관련 유적들이 꽤 많은데 그거를 역시 유교의 도시이기 때문에 숭유 억불 불교를 홍보를 안 합니다. 아 진짜 불교를 홍보를 안 해요. 불교 콘텐츠로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이거 뭔지 아세요? 오른쪽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게 불상이에요. 불상. 불상 중에서도 마의 불이라고 바위 위에 새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부처님이 새겨져 있거든요. 불상에 새겨져 있고 그 그려진 불상 위에다가 불두 부처님 머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특이하죠? 이거 엄청 커요. 이제 수도권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안동에 있어라고 하면은 몰라요. 이거 진짜 엄청 크고 멋있는 부처님이거든요. 딱 보면은 와 소리가 나옵니다.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하면은 그거잖아요. 호방함, 호쾌함, 투박하지만 어떻게 거대하고 멋있다, 호쾌하다, 남성적이다. 그런 특징들이 다 잘 살아있는 고려시대의 어떤 멋있는 마의 불인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다. 제비원 석불 혹은 이천동 석불상이라고 하는 건데 보물 115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은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건물. 요거 제가 알기로 국보예요. 국보 15호. 이건 확 멋있다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거보다 오래된 나무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건물 보러 가야지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한번 불교 콘텐츠로 키워볼만 하다. 왼쪽 위는 전탑이에요. 전탑. 일단 크기부터 엄청 크고 크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석탑 크기가 아니라 진짜 엄청 크고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낙동강의 진흙이 좀 고와가지고 그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을 가지고 전탑을 쌓았는데 여기 안동에 3개가 있고 나머지들은 경북 북부에 좀 흩어져 있고 경기도에 좀 있고 이렇대요. 근데 안동에 일단 3개가 있어서 안동에 제일 많은 그런 석탑인데 안동에 이런 게 있대라고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옆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게 법흥사지 7층 전탑인데 요 옆에 있는 철도과 도로를 최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계속 그 진동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전탑입니다.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 같은 거라고나 할까?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불교 관련 유적을 천하게 생각했나. 문화재 옆을 지나가는 요 철도인지 요거를 운행을 방치해 왔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안동의 먹거리로 저는 요런 것은 어떨까? 안동 한우. 안동의 한우가 꽤 유명해요. 물론 한우는 다른 지역에도 다 있죠. 다른 지역에도 다 있지만 그래도 소고기는 어디서 먹어도 맛있다. 안동 소고기도 유명해요 하면 그래 내가 소고기를 먹지만 안동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구나. 죄책감이 안 들죠. 안동에 와서 안동 음식 말고 다른 걸 먹고 있구나라는 그 죄책감이 안 들면서도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다. 뭔 소리야. 저로서도 제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안동 소고기 유명하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쏘가리 매운탕입니다. 그 안동이 사실 강의 도시거든요. 안동이 안동호도 있고 낙동강도 흐르고 해서 강과 물의 도시인데 쏘가리도 여기서 잡히고 그리고 싱싱한 쏘가리로 매운탕을 끓인 안동 쏘가리 매운탕이 상당히 맛있는데 이 한식대첩에 출연하신 김정순 명인님께서 운영하시는 김정순 명인의 집이 상당히 유명하고 여기서 먹는 안동 잉어찜, 쏘가리 매운탕 맛있습니다. 김정순 명인의 집에서도 광고를 주시면은 제가 아주 재밌게 광고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으로서. 그렇고 왼쪽 아래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돈베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베기. 상어고기인데 이거는 안동에서만 먹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문어예요. 문어. 이것도 안동에서만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동에서 되게 많이 먹고 제사 음식으로 쓰이는 음식입니다. 근데 요것들은 특히 돈베기 같은 거는 사실은 허채사밥 밥상에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냥 되게 짜기만 한데 요거를 백종원 선생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돈베기 고기를 맛있게 만들기. 그러면 상어고기니까 혹하잖아요. 어떤 맛일까 궁금하잖아요. 상어고기 어떤 맛일까까지 흥미는 도는데 막상 먹었을 때 맛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맛있게 어떻게 개발해서 안동의 먹거리로 한번 홍보하면은 전 어떨까 하는 거고 문어도 안동에서 제사 때 되게 많이 먹거든요. 물론 문어를 안동에서만 먹는 건 아니지만 안동에서
특히 많이 먹기에 세비체 같은 거를 좀 한국화해가지고 안동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문어 요리 이런 것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닭발 편육입니다. 닭발로 만든 편육. 술안주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인터넷에서도 팔거든요. 보시면 닭발 편육 많죠. 아 강릉에서도 먹는구나. 역시 강릉이랑 안동은 뭔가 한 문화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상주에서도 먹고 진주에서도 먹고 다 먹네. 그치만 요거 안동에서 특산품으로 좀 밀어보는 건 어떨까. 소고기 밀듯이 닭발 편육도 특산품으로 밀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안동의 놀거리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왼쪽 위에는 뭐냐면은 안동의 아까 축제 중에 월영 야행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 고택 공포 체험입니다. 안동에 있는 고택을 공포 체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귀신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딱 생각하면 되게 가고 싶은 그런 건데 요거를 좀 잘 만들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한국 민속촌에서 하는 밀란 체험이에요. 밀란 체험. 근데 안동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도 정치 세도가들이 안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 세도 정치 세도가 이런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안동 하면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가보자는 거죠. 저는 좀 모험적으로 안동에 오면은 안동에 있는 시간만큼은 삼정의 문란을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삼정의 문란을 체험하게 해줘서 어디 입장료를 낼 때 내 입장료만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내 강아지의 입장료까지 같이 내야 돼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나는 삼정의 문란을 체험을 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입장료를 내는 거죠. 그 삼정의 문란 시기에 세도 정치 시기에 우리 민초들이 얼마나 돈을 뜯겼나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를 삼정의 문란 추가 요금을 과금하면서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물론 그 삼정의 문란 입장료를 낸 걸 어떤 혜택으로 돌려줘야겠죠. 뭐 기념품을 나중에 안동 나갈 때 큰 걸 기념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탐관오리 레이드 이벤트 이런 걸 열어가지고 거기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티켓을 준다든가. 생각해보면은 한국 민속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그냥 안동에 적용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민속촌이 본인들은 경쟁 상대를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그런 테마파크를 경쟁 상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안동 자체를 하나의 그 민속촌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거의 그냥 카피만 해도 저 성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양반, 유교 중심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철저히 민초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동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요.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노비 체험하는 건데 그 안동에 종택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안동에 진짜 양반 종택들 두루마기 입으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종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노비로 생활하기 한옥 스테이만 할 게 아니라 노비로 체험 진짜 노비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동안 대신에 이제 숙박비 되게 적게 받으면서 실제로 종택에서 야 설거지에 얘 마님 이렇게 이제 약간 롤플레잉도 하면서 이제 한옥 스테이를 할 게 아니라 노비 체험 스테이. 노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체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왼쪽 아래는 그 낚시거든요. 낚시? 안동에 아까 물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강의 도시라고. 그 낚시 스팟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낚시 콘텐츠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근데 이 낚시 콘텐츠 같은 거는 세금 낭비의 전례가 있긴 합니다. 이제 낚시 테마파크 만든다고 해놓고선 후루룩 짭짭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한번 이제 꼭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낚시를 테마로 축제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 콘텐츠를 뭐 지속적으로 안동에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낚시를 또 밀어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전국에서 안동에서 쏘가리 잡으러 한번 와보자 이런 식으로 와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비전문가인 입장이지만 안동 출신으로서 그리고 안동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안동 관광의 개혁안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많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감을 가지면서 그게 좀 발전해가는 모습, 안동이 좀 흥하는 모습을 전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원래 이런 거 하는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뭐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